한승택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박동원의 LG 트윈스 이적으로 기아의 유일한 베테랑 포수가 된 한승택, 트레이드로 합류한 주효상과 함께 1군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1994년생 만 28세로 174cm에 83kg 우투우타이며 고향은 서울 덕수고를 졸업한 뒤 한화에 입단했다. 포수가 된 계기는 초등학생 때 또래에 비해 덩치가 커 둔하다며 포수 마스크를 쓰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또래에 비해 실력이 뛰어나던 한승택은 청소년 국대로도 활약했는데 이로 인해 당시 2013 드래프트 고교 포수 최대어로 꼽히며 대졸 포수 이용구에 이어 남마2로 평가받았다. 프로 통산 8시즌 544경기 1168타석을 소화하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험도 풍부한 편인데 다만 확실한 주전이다 싶을 정도로 풀타임을 소화한 시즌은 2019 시즌 정도이며 주로 백업 포수로 활약했다. 노한 페이스의 잘생긴 외모로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올해 만 28세, 포수치곤 젊은 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적은 나이는 아닌 부분. 이제 백업 포수 딱지를 떼고 증명의 기로에선 한승택. 허나 한승택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박동원을 LG로 보낸 김종국 기아 감독이 우리 팀 포수 약하지 않다고 말한 만큼 올 시즌 증명 못하면 꽤나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데뷔 시즌에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수비력에서는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어. 고졸 1년차 포수지만 연습 경기와 시범 경기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는데 당시 김응룡 한화 감독의 총애를 받기도 했다. 특히 고졸 1년차가 주루에 특화된 손아섭이나 김선빈을 도루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향후 한화의 든든한 안방마님이 될 것으로 모두들 기대와 찬사를 보내며 성공적인 프로 안착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한승택. 그러나 부상과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타격으로 인해 가능성만 확인했던 데뷔 시즌을 마무리하고 경찰청의 지원에 이른 나이에 군 문제를 해결한다. 당시 기아에서 이용규의 한화 이적 보상 선수로 한승택을 지명하는 바람에 한화에서 한 시즌 만에 기아 타이거즈로 이적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청 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터라 기아에 합류하는 건 2년 뒤인 2016 시즌부터였다. 기아 타이거즈에 오기 전에 상당히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한승택은 이적 후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여담이지만 군대에 다녀오면 성격이 바뀐다더니 경찰청에서 많이 바뀌었을지도. 수비 능력은 준수한 편으로 평가받는데 21시즌 도루저지율은 36.2%, 22시즌에는 34.6%로 30% 중반 정도 기록하고 있으며 22시즌 블로킹 지표인 패스9을 살펴보면 리그 평균은 0.462인데 한승택은 0.362로 4위에 랭크된 바 있다. 5위 박동원보다도 살짝 나은 수준. 볼을 스트라이크로 바꾸는 포수의 주요 덕목 프레이밍 능력은 한승택이 가지고 있는 수비 능력에 비해 비교적 떨어진다는 평이다. 오히려 스트라이크를 볼로 바꿔버리는 덮밥 능력에 뒷목 잡는 팬들이 있을 정도. MK스포츠 정철우 전문기자가 분석해놓은 포수들의 프레이밍 능력에 따르면 현역 포수 중 김준태, 박세혁, 유강남, 강민호를 빅4로 꼽을 수 있다고 한다. 한승택의 경우 최재훈, 박동원과 함께 그 뒤를 따랐는데 분석을 살펴보면 한승택은 덮밥 장인까지는 아닌 듯하다. 나름 억울한 면이 있을지도. 이 남자 타석에서는 어떨까? 아마 팬들은 거의 쉬어가는 타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한승택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2019 시즌 기준으로 살펴보면 개막 후 4월 한 달간 3할 1푼 5리의 타율과 홈런 2개를 때려내며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는데 특히나 9회 대타 역전 말로 홈런을 때려내며 시즌 초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바 있다. 여담이지만 이때 상대 선발이던 박종훈의 표정이 킬포인데 7이닝 1실점하며 시즌 첫 승을 향해 완벽한 투구를 했지만 끝내기 패배를 당하며 그라데이션으로 표정이 변한 바 있다. 다시 한승택으로 돌아와서 5월에는 2할 7푼 4리의 타율을 찍으며 약간 주춤하더니 6월 이후부터는 시즌 끝날 때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1할대의 타율을 찍어버린 부분. 가장 최근 시즌인 22시즌을 살펴봐도 시즌 초 때려낸 마수거리 홈런은 마지막 홈런이 되었고 시즌 중반까지는 2할 초중반의 타율을 기록하다가 마지막 10경기에서는 타율 7푼 7리로 마치 내 주식처럼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들어가더니 2013년 데뷔 시즌 이후 커리어 로우 타율인 1할 7푼 6리로 시즌을 마감한 바 있다. 개막 한두 달 정도 반짝하고 체력 저하 등을 이유로 타격 능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때문에 풀타임 주전 포수로 뛰기 어렵다는 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내야 하는 것이 한승택의 몫이다.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에서 7시즌을 보낸 포수인지라 잠시 스쳐갔던 박동원보다 비교적 투수들과 호흡이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외인 투수들과도 호흡이 잘 맞는 것을 보면 신화력이나 투수를 분석하고 리드하는 능력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양현종과 합을 많이 맞추는 편이다. 여담이지만 기아 타이거즈의 든든한 선발과 마무리 이유리와 정혜영의 프로 데뷔 전에 합을 맞춘 포수가 한승택이다. 이유리, 정혜영이 광주일보 인터뷰에서 승택이 형이 블로킹으로 낳은 자식들이라며 폭투를 막아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승택의 블로킹 능력은 준수한 수준. 지금까지 한승택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었다. 최원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인해 최원준을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최원준 1997년 3월 경기도 광명 출생. 서울고를 졸업하고 2016년 드래프트 2차 1라운드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해외 에이전시와 계약까지 할 정도로 고교 성적이 매우 뛰어났는데 결국 국내에 남기로 결정했다. 최원준은 어려서부터 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한다. 광주 출신 타이거즈 열혈 팬 아버지 최영문님의 슬하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투수를 했었다. 고등학교 입학 전까진 스스로 괜찮은 투수라 생각했는데 더 넓은 무대로 가보니 자신보다 잘하는 투수가 많다는 걸 깨달았다고 더그아웃 매거진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원래 투수를 한 이유도 타격이 잘 안 돼서였는데 다시 타자를, 그것도 남들보다는 늦은 나이에 하려니 쉽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때 타율 4할 7푼 4홈런 OPS 1.451이라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고 고교야구 최고의 타자에게 주는 이영민 타격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아 타이거즈 입단 후 특유의 찐땀이라고 해야 할까,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야구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선수이기도 하다. 간절함이 느껴졌던 대표적인 게시글이 바로 이것. 맨날 옷이 더러웠으면 좋겠다. 프로 오기 전에 내야수로 활약했지만 기아 타이거즈에 와서는 내야수와 외야수를 오가는 일이 잦았다. 더군다나 입단 초기 타격 폼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으면서 수정하기를 반복했는데 애석하게도 강점이던 타격마저 잘 되지 않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와중에 최원준에게 귀인이라고 해야 할까, 야구에서 한다 인터뷰에서 말하길 맷 윌리엄스 감독이 기아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되었는데 감독과 코치들이 타격 폼에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치라는 조언을 해줬다고 한다. 성적이 이를 증명하는데 프로 데뷔 이래 계속 떨어져만 가던 타율이 2019년 저점을 찍고 맷동이 선임된 2020년부터 급반등하기 시작한 것. 최원준도 편하게 치려다 보니 타격이 좋았던 고교 시절 폼과 비슷해지며 귀신같이 반등하게 된다. 2019 시즌 1할 9푼 8리의 타율이 2020 시즌 3할 2푼 6리로 수직 상승한 것. 동시에 내야 외야를 수없이 오가던 선수에서 외야 붙박이가 되다 보니 실책도 줄고 자신감도 붙게 됐다. 과거 최원준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었는데 내야수를 보면서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투수형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서 많이 미안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희대의 짤이 있다. 양현종 선발 유격수 최원준 상황. 실책으로 기죽어 있던 최원준에게 양현종은 웃으라며 아니면 죽는다며 후배의 길을 살려주기도 했다. 웃어. 죽을라고. 둘 다 싫어할 수 없는 선수다. 21시즌에는 이종범, 장성호를 넘어 타이거즈 역대 최다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을 수립하며 부동의 리드오프로 활약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시즌이 끝난 뒤 군입대를 해야 했던 최원준. 상무야구단에 입단한다. 구단이나 팬들의 입장에서는 잘하던 선수가 빠지니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그러나 상무에서 포텐이 터져도 단단히 터지는 바람에 구단과 팬들의 아쉬움이 큰 기대로 변하고 만다. 22시즌 상무 성적을 살펴보면 타율 3할 8푼 1리 73타점 6홈런 OPS 1.020을 기록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퓨처스 타격왕까지 거머쥔 부분. 이 남자 오는 6월 12일 제대를 앞두고 있다. 서울고 3인방이라 불릴 만큼 친했던 최원준, 주효상, 임석진 이 세 선수가 올 시즌 나란히 기아 타이거즈에서 뛰게 되었다는 것. 최원준이 전역한 뒤 이 사진 속 3샷을 재현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최원준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김석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구독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인해 김석환을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김석환 1999년 2월 28일 광주 광역시 출생. 187cm에 97kg의 탄탄한 피지컬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로 인해서 차세대 기아의 거포 유망주로 꼽힌다. 별명이 제2의 이승엽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국민타자 이승엽의 옛 타격 스승이던 박흥식 코치로부터 스윙폼이 닮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 김석환은 양현종이 유독 애정하는 후배이기도 하는데 동성중 동성고 직속 후배이기도 하고 좌투에다가 자신과 투구폼이 비슷했던 터라 더욱 관심이 갔었던지 야구용품이나 자신의 글러브 등을 선물했다고 한다. 다들 투구폼 이야기에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김석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팔꿈치에 공을 맞은 뒤 중학교 내내 재활을 했었고 고등학생 때 투수로 다시 복귀하려던 시점에 어깨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투수로서 활약하기 어렵게 되었던 것. 또다시 긴 재활을 앞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를 더 오래 하기 위해서 타자로 전향하게 된 것이다. 비록 지금은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질 수는 없지만 투수를 했던 경력 때문인지 송구 능력이 출중하다고 할 수 있다. 김석환은 2017 신인 드래프트 2차 3라운드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하게 되었는데 매서운 하드웨어와 함께 안타의 타구질이 좋았던 터라 중장거리 좌타로 육성하면 제격이라고 구단이 판단했었다. 게다가 기아의 유소년 야구 선수 후원 프로그램인 러브투게더의 장학생이기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구단에 입단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해서 어려운 환경
운영에서 야구를 이어가는 꿈나무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김석환의 그간 퓨처스리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타율은 썩 좋진 못하더라도 장타율 부분에서는 최근 2시즌 5할을 넘기면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 나성범도 경험이 쌓이면 폭발력 있는 선수가 될 것이라며 제2의 나성범으로 김석환을 지목했는데 이젠 포텐만 터지면 되는 부분이다. 지난 시즌 데뷔 이래 가장 많은 1군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51경기에 출전해 타율 1할 4푼 9리, 3홈런 7타점, OPS 0.518을 기록. 2군에서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을 정도로 잘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지난 시즌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올겨울 호주리그 질롱에 합류해서 10경기에 타율 2할 9푼 4리, 4홈런, 10타점, OPS 1.105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것. 인파선염으로 중도 귀국하긴 했어도 거포의 모습을 단단히 보여준 셈이다. 주 포지션은 1루와 좌측 외야인데 데뷔 이후 주로 1루수로 출전하다가 지난 시즌에는 좌익수로 1군 무대를 뛰었다. 나성범, 소크라테스, 이창진, 김호령, 이우성, 그리고 6월에 전역하는 최원준까지 올 시즌 기아의 외야 뎁스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엄청난 포텐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 1군 경쟁이 험난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미국 캠프에서는 내야와 외야 훈련을 둘 다 했기 때문에 1루수 자리를 두고 황대인, 변우혁과 경쟁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 키가 크기 때문에 1루수에 선다면 수비력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다. 김석환은 그동안 변화구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질롱에서 타격폼에 대한 정립은 스스로 마쳤기 때문에 올 시즌엔 투수와 타이밍 싸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한다. 군대까지 지감치 다녀왔기 때문에 자신의 야구만 보여주게 된다면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을 수 있는 선수임에 틀림없을 듯. 지금까지 김석환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황대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구독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인해 황대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황대인 1996년 2월 전북 군산 출생으로 올해 만 27세, 178cm에 107kg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거구 선수 중 한 명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께서 야구를 해보는 게 어떠냐는 물음에 처음엔 거절했었다. 2002년 월드컵을 보고 자랐기에 축구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가스를 사준다는 부모님의 이야기에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경기고를 졸업하고 2015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로 기아의 지명을 받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2009년 안치홍 이후 6년 만에 2차 1순위로 들어온 고졸 야수라는 것이다. 야수는 주로 드래프트에서 대졸 신인인 즉시 전력감을 픽해왔는데 고졸 신인을 뽑은 것은 그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교 시절 주 포지션은 3루수로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내 파워를 증명했고 투수로도 활약한 바 있어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여담이지만 경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돌부처 오승환에게 투수 원포인트 레슨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포수도 잠시나마 본 적이 있어서 여러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고 한다. 황대인의 고등학교 성적을 살펴보면 초고교급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고3 당시 고교리그 전반기 타율 3할 5푼 8리, 후반기엔 4할 4푼 4리 3홈런, 청년기에서는 타율 5할, 대통령배에서는 타율 5할 7푼 1리에 2홈런을 기록했다. 타격 재능을 인정받아서 초대 백인천상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범호의 후계자로 염두에 둔 기아의 선택이 수긍이 가는 이유다. 입단 당시 몸무게는 89kg으로 벌크업과 살크업 그 어딘가 있는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슬림했었다. 체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황대인은 프로통산도루 연기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갸TV 인터뷰에서 밝히길 인생의 모토가 안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무래도 부상 방지 차원인 것 같은데 팀에서 사인이 안 나온다고 한다. 프로 1년차에는 1군에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22경기에 나서 타율 2할 7푼 3리 2홈런을 기록했다. 44타석 중 삼진이 18개, 볼넷은 0개로 좋지 않은 컨택 능력과 선구안을 드러낸 것은 약점. 다만 장타율 부분에서는 4할 5푼 5리를 기록해 적어도 파워만큼에서는 자신을 각인시키기에는 충분했다. 황대인은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했었다. 1년차가 끝난 뒤 상무에 지원한 것도 그 이유인데 그러나 최종 탈락하게 되면 플랜이 꼬이게 된다. 여담이지만 같이 지원한 문경찬은 합격 그립습니다. 상무에 떨어진 다음 2016 시즌 매우 좋지 못한 시즌을 보냈는데 4경기 7타석에 선 것이 1군 기록의 전부였다. 운이 없었던 것인지는 몰라도 당시 기아 내야수 이범호, 서동욱, 거기에 만년 유망주였던 김주영까지 터지는 바람에 황대인은 설 자리가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시즌이 끝난 뒤 상무 재수 끝에 합격, 군 문제를 마무리하게 된다. 황대인은 그간 펼치지 못했던 거포 본능을 상무 입단 첫해 마음껏 펼치게 된다. 박병호, 최주환이 가지고 있었던 퓨처스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
기록을 26개로 갈아치웠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주 포지션이 3루인데 지명타자와 1루수로 출장하는 일이 잦았던 것이다. 이범호의 은퇴는 다가오는데 확실한 후계자가 없던 와중이라 기아 팬들의 입장에서는 3루 경험치를 많이 못 먹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었다. 그래도 성공적인 군 생활을 보낸 뒤 아름다운 1군 무대를 상상했지만 단 12경기 출전에 그치며 주전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체중도 100kg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하게 불어났다. 오히려 포텐이 터진 박찬호가 이범호의 후계자로 낙점된 상황이었다. 황대인의 인물 사전은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2부에 나눠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기아의 차세대 거포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부터 야구 외적인 이야기들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황대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2020 시즌부터는 3루 대신 1루로 자리를 옮겨 출전하기 시작했다. 어깨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3루를 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애정이 있었던 포지션을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다행히 1루에 점차 적응하며 21 시즌에는 홈런 13개로 기아 타이거즈 팀 내 홈런 1위에 올랐다. 당시 팀 홈런 개수가 전 구단 꼴등으로 처참하긴 했어도 팀 내 거포로서 점차 이름을 알려나간 시기인데 많아진 경기 출전 수만큼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질타도 많이 받기도 했다. 지난 시즌은 황대인에게 최고의 시즌이라 할 만한데 122안타, 타율 2할 오픈 6리, 14홈런, 91타점, OPS 0.716을 기록했다. 시즌 돌입하기 전 목표 3가지를 잡았는데 자잘한 부상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아프기 빼고는 다 이뤘다. 특히나 타점은 애초에 목표를 크게 잡은 것이기도 한데 이를 훌쩍 넘기며 나승범에 이어 팀 내 2위이자 리그 10위에 랭크되며 억대 연봉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 시즌 목표는 안 다치는 것과 100타점이라는데 작년 5월과도 같은 페이스를 꾸준히 발휘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기록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5월 황대인은 정말 미쳤었다. 지난 시즌 홈런이 14개인데 그중 절반인 7개가 5월에 나왔고 한 달간 31타점을 먹방하며 대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활약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5월 이후 방망이가 짜게 식어버리는데 본인이 말하길 여름부터 체력이 좀 붙였다고 한다. 올 시즌은 좀 더 준비를 잘하겠다고 했으니 이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 팀 내 분위기 메이커로 성격도 워낙 좋은 편이라 동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때론 지나친 스킨십에 상대방이 받아주기 어려워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놀랍게도 원래 성격은 소극적인 편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연차 때는 눈치 보느라고 자신의 야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스스로 먼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자신감 있게 하자고 생각했던 게 지금의 성격으로 바뀌었고 성적도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 관찰력이 좋은 분들은 아실 텐데 경기 중 이너웨어를 입지 않는다. 그 이유는 류지혁과 같은 이유인데 무언가 몸에 끼는 느낌이 싫다고. 미혼이지만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다. 아마 시즌이 끝난 뒤 겨울쯤에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다. 상대는 미모의 치어리더라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썰은 돌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황따거, 뿡뿡이 정도다. 뿡뿡이는 귀여운 외모와 풍채로 인해서 붙은 별명인데 본인도 이를 알고 있는지 올스타전에서 분장을 하고 나온 바 있다. 솔직히 귀여우면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몸무게 107kg을 달성했는데 과한 체중으로 인해 자기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기아 야구 커뮤니티 연금량 지분율이 급격히 올라가기도 했다. 다만 실력으로 보여주면 팬들도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올 시즌엔 변우혁의 합류로 느슨한 일루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중이지만 황대인을 실력으로 밀어낼 만한 기아 일루수 자원이 아직까지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다. 올해 목표인 황대인의 100타점을 기원하며 지금까지 황대인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이창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구독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인해 이창진을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이창진 1991년 3월 경기도 부천 출생으로 만 32세 건국대 대졸 신인으로 2014년 신인 드래프트 2차 6라운드로 롯데자이언츠의 지명을 받았다. 인천고 2학년 때 이영민 타격상을 받을 정도로 타격 재능은 있었지만 3학년 성적이 좋지 못해 고졸 프로 지명을 받진 못했다. 이창진의 프로 입단 첫 해 성적은 어땠을까? 애석하게도 1군에서 4경기 단 2타석에 선 것이 전부였다. 그도 그럴 것이 주 포지션이었던 3루는 당시 롯데 황재균이 버티고 있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프로 2년차를 맞은 2015 시즌 초 롯데와 신생팀 KT 사이 5대4 대규모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포함되며 팀을 옮기게 된다. KT로 이적한 이창진은 3루뿐만 아니라 내야 유틸리티 선수로 뛰었는데 13경기에 출전, 타율 1할 오픈 8리를 기록해 자리를 잡진 못했다. 상무야구단에 지원한 이창진은 다행히 1트 만에 합격하여 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전역하던 해의 성적은 타율 3할 오픈 5리, 6홈런
3홈런 OPS 0.999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원소속팀 KT로 복귀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롯데 시절 주전 3루수였던 황재균이 KT로 이적하며 마냥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었다. 포지션이 완전히 겹치는 건 아니었지만 내야 외야 가릴 것 없이 뛰던 이창진에겐 그만큼 자리 하나가 줄어든 격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프로는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지만 메이저리그에서 갓 복귀한 FA 총액 88억을 받은 선수를 신인이나 다름없는 이창진이 밀어내기엔 버거운 일이었다. 그러던 와중 기아의 부름을 받아 오준혁과 전격 트레이드되며 커리어 3번째 팀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다. 하지만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증명해도 모자랄 시간에 오자마자 부상으로 눕게 되었다. 프로 데뷔 5년 동안 3번의 이적과 1군 경기는 단 37경기 출전. 지금까지만 보면 굴곡진 야구 인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던가? 이후 소개할 2019 시즌은 이창진에게 최고의 시즌이라 할 수 있다. 외야수로 포지션을 확실하게 전향하기도 했고 부진했던 기아의 외인 타자 해질 베이커의 공백을 말끔하게 지워내며 본인의 자리를 만들어냈다. 생애 첫 풀타임 시즌을 치렀고 프로 데뷔 6년차 1707일 만에 첫 홈런을 때려내기도 했다. 빛과 같이 등장해서 빛창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시즌. 재미있는 점은 5시즌 60타석 미만 신인왕 규정에 포함되어서 신인왕 투표 2위에 오르게 됐다는 것인데 만약 이창진이 받았더라면 최고령 신인왕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좋았던 분위기를 다음 시즌에 이어가나 싶었지만 타격감은 좋았으나 부상으로 인해 22경기 소화하는 데 그쳤다. 특히나 아쉬운 부분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을 때인데 평범한 땅볼 타구를 친 뒤 1루로 전력 질주를 하다 사달이 난 것이다. 흔한 땅볼에도 열정과 끈기를 보여주었기에 보는 사람 또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상황. 이어진 2021 시즌에도 아픈 몸과 개인적인 집안 사정으로 인해 야구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고 크게 부진한 시즌을 보내게 된다. 그 누구보다도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도 2022년은 빛창진의 재림이라 할 만큼 나성범 소크라테스와 함께 주전 외야수로 활약했다. 특히 7월 한 달간은 타율과 출루율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 8경기 연속 멀티히트, 안타를 밥 먹듯이 치며 생애 첫 월간 MVP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방망이가 좀 식긴 했지만 3할 타율을 넘기며 인상적인 한 해를 보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시즌엔 최현준의 복귀로 기아 외야 뎁스가 무척이나 두터울 예정인데 야구에 대한 태도나 인성, 팬 서비스에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선수 중 하나. 올 시즌도 부상 없이 실력 발휘할 수 있길 바라며 지금까지 이창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변우혁에 대한 재미있는 6가지 사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인해 변우혁을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변우혁 2000년 3월 강원도 강릉 출생. 올해 만 23세로 북일고를 졸업했다. 185cm에 100kg의 체격만 봐도 든든한 거포형 스타일의 선수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은 태권 소년이었지만 4학년 때 원주로 이사가면서 야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미국에서 열린 2017 파워 쇼케이스 월드 클래식 결선에 참가했다. 무슨 대회냐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브라이스 하퍼, 크리스 브라이언트 등 메이저리그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한 유명한 장타대회. 예선과 결승전에서 23개의 홈런을 기록했는데 1위와의 차이는 단 1개. 아쉽게도 준우승에 그쳤다. 이때부터 파워 하나는 변우혁의 확실한 무기였다. 2019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로 한화 이글스에 지명을 받았다. 모두가 예상하던 수순, 북일고 유니폼과 비슷해 이질감이 전혀 없었다. 좋은 체격 조건에 훌륭한 장타력까지 보유했기 때문에 포스트 김태균으로 제격이다는 판단, 김태균마저도 극찬했었다. 그의 정신적 지주는 어머니인데 혼자 힘으로 쌍둥이 남매를 길러내셨기 때문이다. 참고로 변우혁은 쌍둥이 누나가 있다. 계약금으로 받은 돈도 뒷바라지해주신 어머니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입단 인터뷰 후 남는 시간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을 정도로 변우혁은 효심이 가득한 선수. 프로 1년차를 마치고 상무야구단에 입대해 군 복무를 마쳤다. 하지만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다. 입단 동기인 한화 노시와는 일찌감치 1군에 자리를 잡은 반면 변우혁은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는데 전역 후 복귀했던 지난 시즌에도 21경기에 나서 타율 2할 6푼 1위, 3홈런 8타점에 그쳤다. 그렇게 2022년 11월 마무리 캠프 도중 기아로 트레이드됐다. 1루 3루 수비 모두 가능한 내야수이자 군필 우타 거포였던 변우혁을 기아 타이거즈가 눈여겨본 것이다. 한화에서 2시즌 동안 50경기에 출전, 타율 2할 4푼 6리, 4홈런 10타점, OPS 0.681을 기록. 1차 지명 출신에다가 레전드 김태균이 후계자로 지목한 선수 중 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기아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부분. 애초에 김종국 감독은 김도영, 류지혁과 경쟁을 붙여 3루수로 기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3루에서 김도영의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었고 변우혁이 1루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1루 수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범 경기부터 인상적인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루수 황대인의 부진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은 부분. 개막전엔 경기를 뛰진 못했는데 황대인이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며 다음날 변우혁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2회 첫 타석 불리한 카운트에도 기선을 제압하는 솔로 홈런을 날리며 자신의 이적 후 첫 홈런이자 팀의 시즌 1호 홈런을 기록. 뿐만 아니라 자칫 빠질 수 있는 공을 날렵한 다이빙 캐치로 잡아내며 경기를 마무리. 이보다도 완벽할 수 없는 데뷔전을 치렀다. 개막하기 며칠 전 모 인터뷰에서 밝히길 기아에 와서 기회를 많이 받다 보니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갔고 자연스럽게 필드에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었다고 했는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데뷔 5년차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싶은 부분. 지금까지 변우혁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김우령에 대한 재미있는 10가지 사실. 구독자분들의 요청과 엄청난 호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김호령을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김호령 1992년 4월 30일생으로 이번 달 생일이다. 경기도 안산 출신으로 군산 상고 동국대를 졸업했다. 여러 인터뷰에서 밝히길 원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친형과 함께 형들과 공을 차기 일쑤였는데 제법 잘 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연찮은 기회에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봤는데 재미를 느꼈다고. 편집자 피셜 안티팬 없는 선수 1위 아닐까 싶다. 프로 생활하며 단 한 차례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거니와 훌륭한 워크애식, 감동이 있는 호수비 때문. 고등학생 때는 드래프트에 지명받지 못해 대학을 진학했고 그마저도 2차 10라운드로 기아에 입단했다. 재밌는 사실은 당시 드래프트에서 103명이 프로 지명을 받았는데 김호령은 102번째로 지명을 받은 선수인 것. 샷 따내리고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다. 김호령은 엄청난 수비력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때문에 데뷔 시즌부터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었는데 그 외 당시 기아의 주전 외야수로는 김원섭, 신종길, 나지완, 김다원 이들 중 타율 2할 7푼을 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던 상황인지라 타격은 약해도 수비라도 잘했던 김호령에겐 기회였다. 그러나 많은 경기에 출전했어도 드래프트 막차 타고 온 신인이 곧바로 주전으로 활약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게다가 0.18이라는 극악의 볼산비를 보여주었다. 2016년엔 부동의 주전 중견수로 활약했다. 타율 또한 드라마틱하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홈런도 8개나 때리며 의외의 장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수비력은 더 말해야 입 아픈 수준. 많은 호수비를 보여주었지만 LG와의 와일드카드전에서 보여준 마지막 수비는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명장면이다. 김호령이 수비를 잘하는 비결은 뭘까? 과거 인터뷰에서 밝히길 타자가 타격하는 순간 공의 낙하 지점을 예측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달려간다는 것. 게다가 주력과 스타트가 빠른 편이라 어렵겠다 싶은 타구들도 족족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2017 시즌은 기아가 V11을 달성한 시즌이기도 한데 버나디나의 등장으로 인해 김호령의 설 자리가 확 줄어들었다. 타석도 직전 시즌에 비해 5분의 1로 줄어들었고 대수비 정도로 출전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시즌을 끝내고 경찰청 야구단에 지원했다. 대학생 때 토미존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사회복무 요원으로 빠졌는데 때문에 상무는 못 갔던 부분. 전역 후엔 주로 수비 요정으로 출전했다. 아무래도 타격이 안되다 보니 붙박이로 놓고 쓸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이를 보는 팬들도 참으로 안타까웠겠지만 본인보다 괴롭진 않았을 것이다. 올 시즌에는 나성범의 이탈로 인해 외야 한 자리가 비어 출전하고 있다. 2016년 와일드카드전 인생 수비를 경신하는 2023 인생 수비가 탄생했다. 솔직히 본인도 잡기 힘들 거라 생각했지만 뛰다 보니 해볼만 하겠다 싶었다고. 이 수비를 바로 앞에서 직관한 소크라테스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중계진들도 저는 이런 수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라며 극찬. 워낙 수비력이 좋으니 팬들도 타격에 대해 많은 것을 바라진 않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수비보다는 타격에 제일 욕심이 많다고. 김호령은 178cm에 85kg으로 큰 키는 아니지만 옷핏이 좋다는 평을 받는다. 갸티비에 찍힌 사복 패션들을 살펴보면 화려하진 않아도 기본템으로 꾸안꾸 느낌을 잘 살려내는 편. 가장 중요한 점은 일수 선생님들께서 주로 착용하는 클러치를 안 든다는 것. 많은 기아 선수들의 퇴근 룩을 살펴보면 팔에 클러치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김호령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환호하는 팬들도 있는 편이다. 게다가 기아의 전신 혜태 타이거즈의 검빨 유니폼 또한 팀 내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로 선정된 바 있다. 보통 유니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는 편인데 올드 유니폼을 입을 때는 양말을 겉으로 빼는 농군 패션을 소화한다는 것이다. 많은 팬들이 김호령은 전형적인 타이거즈 상이라며 샤라웃. 정말 김호령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많은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더군다나 올 시즌에는 수비상도 제정된다고 하니까 수비요정 김호령이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싶다. 올 시즌엔 본인이 바라는 대로 타격 스텝업을 하는 시즌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김호령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주요상에 대한 재미있는 8가지 사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인해 주효상을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주효상 1997년 11월 11일 경기도 용인 출생, 올해만 25세로 서울고를 졸업하고 2016년 넥센에 1차 지명받았다. 이는 구단 창단 이후 첫 1차 지명 포수픽이었는데 그만큼 기대가 컸었다. 고교 포수 중 가장 우수한 자원으로 평가받았으며 강한 어깨, 민첩성, 빠른 송구 동작을 겸비했었다. 주효상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처음 접했다. 어려서부터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었던지라 부모님께서 다양한 운동을 시켜주셨다고 한다. 축구, 수영, 골프 안 해본 운동이 없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야구가 잘 맞았다고 한다. 삼루와 외야를 보다가 고등학생 때 선배의 부상으로 우연찮게 마스크를 쓰게 된 것이 포수와의 인연이 되었다. 2015년 황금 사자기에서 5할 오픈의 타율을 기록. 당시 후배였던 강백호의 롤모델일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다. 여담이지만 강백호의 포지션도 포수였는데 주효상이 있었기 때문에 뛸 수 없었고 그 대신 1루와 투수를 병행했었다. 프로에서 시작은 좋았다. 데뷔 첫 타석에서 안타와 타점, 득점을 모두 기록했다. 3년차에는 플레이오프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설 정도로 큰 경기 경험도 있는 유망주였지만 기대와는 달리 성장 속도가 더뎠다. 데뷔 이후 2020년까지 5시즌 동안 237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3리, 2홈런, OPS 0.546을 기록. 당시 소속팀에는 박동원, 김재현, 2019 시즌부터는 이지영이라는 포수 선배들이 있었기에 백업 포수 경쟁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군 복무라도 마치고자 상무 야구단에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불합격하며 2020 시즌을 끝으로 결국 현역 입대하였다. 주효상은 키움에서 좋지 않은 모습만 보여준 건 아니었다. KBO 리그 최초 2경기 연속 대타 끝내기를 기록한 선수이기도 하다. 나름 한방과 스토리가 있는 선수. 장점으로는 영어 실력이 훌륭해 외인 투수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키움 시절 통역사의 말에 따르면 깜짝 놀랐다고. 어렸을 때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어 영어를 배웠던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군 전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의 생일에 기아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됐다. 생일 선물과도 같은 트레이드였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듯 싶다. 당시 키움에는 박동원도 없었고 백업 포수들과도 충분히 경쟁해볼 만했기 때문에 본인만 잘한다면 1순위 백업이었다. 그러나 기아 타이거즈가 2024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는 조건으로 주효상을 데려온 것. 올 시즌 한승택과 주전 포수 자리를 두고 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포수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프레이밍에 관해선 덮밥을 많이 만들어낸 전력이 있기 때문에 키움 팬들의 평가는 매서울 만큼 박했다. 그러나 기아에 와서는 아직 없었기에 지켜봐야 할 듯. 볼 배합, 도루 저지 능력과 블로킹 또한 나쁘지 않다는 평가. 특히 주효상은 모 인터뷰에서 송구에 강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람이 공보다 빠를 수는 없다는 마인드로 도루 저지를 한다고. 주효상, 한승택의 가장 최근 시즌 주요 포수 스탯을 비교해보면 주효상이 살짝 우위에 있는 모습이다. 다만 현역 군복무로 인한 2년이라는 공백기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 팀 내 최원준, 임석진과 함께 서울고 3인방으로 불렸는데 최원준이 전역하는 올 6월부터는 한 팀에서 뛸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최원준에 대한 인물 사전은 오른쪽 위에 준비되어 있다. 올 시즌 끝나고 궁금한 점 중 하나는 포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까 싶은 점이다. 연륜과 경험으로 대표되는 포지션에서 20대만 있는 기아 타이거즈이기 때문. 한승택, 주효상, 신범수 등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부상 없이 재기량을 펼칠 수 있길 바라며 지금까지 주효상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김규성에 대한 재미있는 7가지 사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인해 김규성을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김규성 1997년 3월 서울 출생으로 만 26세. 설린 인터넷고를 졸업한 뒤 2016년 2차 7라운드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했다. 포수로 야구에 입문했지만 중학교 때 내야수로 전향했다. 프로 지명을 받냐 못 받냐 결정되는 고등학교 시절엔 별다른 활약을 펼치진 못했다. 다만 수비력은 뛰어났기 때문에 후순위 프로 지명을 받을 수 있었다. 데뷔 1년차인 별다른 활약 없이 2군에 있었고 2년차인 발목인데 2개가 끊어지는 바람에 오랜 기간 재활에 매달려야 했다. 하염없이 흐르는 시간, 김규성은 구단과 상의 후 현역 입대하게 된다. 군대는 강원도 최전방 고성에 있는 22사단을 나왔으며 주특기는 81mm 박격포. 갓 전입한 이등병 김규성은 대대장님 면담 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대대장이 야구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 가능했다고. 같이 군복무를 했다는 야구팬의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개인 정비 시간 다른 동기들은 휴대폰을 할 때 중대장의 허락을 받아 저녁에 연병장에서 스윙 연습을 했다고 한다. 휴가 때는 모교에 찾아가 개인
개인적으로 훈련을 할 정도, 비록 몸은 군대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야구밖에 모르는 선수였던 것이다. 전역 후 2020 시즌부터는 대수비로 간간히 출전하기 시작했는데 6월 김선빈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본격 기회를 받았다. 입단 이후 1군에서 이렇다 할 데뷔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군대마저 현역으로 다녀왔던 김규성, 4년간의 폐관 수련 끝에 아주 소중한 선발 기회를 받은 날 멀티히트로 자신을 증명했고 김선빈의 빈자리를 문제없이 채운 바 있다. 하지만 스윙폼이 좋다는 평가와는 별개로 김규성의 발목을 잡는 것은 타격 능력, 수비와 주루는 즉시 전력감이었지만 타격에서는 여전히 물음표였다. 지난 시즌까지 연도별 타율을 살펴보면 2할을 넘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반전의 계기를 만든 건 지난 겨울 호주 질롱리그 유학을 다녀온 뒤부터였다. 애초에 김도영이 갈 예정이었지만 부상으로 인해 대신 참여한 것인데 타격에 눈을 뜬 듯한 모습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호주에서 자신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형성하게 되었고 타이밍도 잡아나갔다고 미국 스프링 캠프에도 합류하며 다음 시즌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한편 모두각이 이순철 해설위원의 총애를 받는 선수이기도 하다. 재미있는 점은 해태 시절 등번호가 14번이었는데 김규성의 등번호도 14번. 몇몇 네티즌들은 이쯤 되면 양아들 아니냐며 이순철 해설위원의 진짜 아들은 한화 내야수 이성곤인데 팬들은 김규성을 이규성 혹은 이규성곤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번 시즌 이규성에게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찾아왔는데 김선빈의 부상으로 인해 주전 2루수로 뛰게 되었다. 지난 두산 3연전 중 두 번째 경기에서는 개인 첫 3안타를 때려내며 우리가 알던 김규성이 맞냐며 야구 커뮤니티가 뜨거웠다. 하지만 12타석 중 4월 8일 하루 동안 3안타를 몰아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무안타 경기. 이제야 알을 깨고 나오는 선수니까 좀 더 진득하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선빈도 나이가 차고 있는 상황에서 김규성이 이번 기회를 잘 살린다면 본인이나 팀에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 지금까지 김규성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테스용에 대한 재미있는 8가지 사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인해 소크라테스를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소크라테스 오렐 브리도, 출생 1992년 9월, 올해 만 30세로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중간 이름 오렐은 전 메이저리그 투수 오렐 허샤이저의 이름을 땄다고 한다. 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억대 아마추어 자유계약을 맺었다. 당시 이례적인 큰 계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구단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선수. 그러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밝혀지면서 50경기 출전 정지를 받고 기존 계약이 파기되고 만다. 그렇다고 해서 선수 생명이 끝난 건 아니었고 애리조나와 더 낮은 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소크라테스는 팀에서 굉장한 유망주로 꼽혔다. 주력과 파워뿐만 아니라 수비 능력까지 겸비한 외야수로 해년마다 지역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2014년엔 마이너리그에서 두 자릿수 홈런을 때리며 파워에 눈을 떴고 2015년엔 빅리그 콜업되기 직전까지 9개의 홈런과 무려 15개의 3루타를 기록하며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무대에 서게 된다. 빅리그에서 첫 시즌은 어땠을까? 18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3리를 기록, 2루타 3개, 3루타 1개를 때려내며 비록 시즌 막바지 콜업이었지만 뇽석 파워 하나는 메이저리그에서 통한다는 것을 구단에 증명했다. 그렇게 다음에 메이저리그 로스트에도 들며 시즌을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지난 시즌만 못한 타격 폼을 보여주며 트리플 A로 강등. 다시 한번 폐관 수련하며 빅리그 진입을 노렸던 부분이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발가락 골절을 당하며 2달간 결장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폼을 보여줬으나 유독 메이저리그만 오면 타율이 바닥을 치기 일쑤였다. 시즌이 끝난 뒤 도미니카 윈터리그를 준비하다 손등뼈 골절 부상, 2017 스프링 캠프에서는 슬라이딩하며 왼손 부상으로 수술. 중요한 상황마다 부상이 반복되며 2017 시즌엔 마이너리그에서만 생활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트리플 A를 거의 폭격하다시피 했던 2018 시즌에도 메이저리그에만 오면 2할을 넘지 못하는 다른 면으로 경이로운 타격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만약 크보에 왔었더라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을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애리조나, 토론토, 피츠버그, 뉴욕 양키스를 거쳐 미국에서의 야구 생활을 접고 2021년 12월 기아 타이거즈에 합류하게 되었다. 시즌 초 약간의 부침이 있어 한 달 만에 쫓겨난 제2의 해질베이커의 재림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개운하게 지워버리고 완벽히 부활. 지난 시즌 타율 3할 1푼 1리, 17홈런, 77타점, OPS 0.848을 기록하며 크보 외인 타자 중 3손가락 안에 드는 활약을 했다. 게다가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도루 12개로 팀 내 3위였는데 2위인 김도영, 김선빈과도 불과 1개 차이다. 같은 외야수 나성범, 이창진, 김호령이 각각 6개, 3개, 2개인 점을 보았을 때 외야수로서 굉장히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빠른 발은 결코 우연이 아닌데 2021 시즌 미국 트리플 A에서도 23개의 도루를 기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공수주에서 괜찮았던 모습을 보인 소크라테스도 큰 약점이 있는데 좌투 상대로는 힘을 못 쓴다는 것이다.
지난 시즌 좌투수 상대로 타율 2할 3푼을 기록, 우투수 상대 3할 5푼 6리의 타율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좌투수만 상대하면 바보 된다는 좌상바 인물 중 한 명. 그러나 올 시즌에는 초반이긴 해도 오히려 좌투수에게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타 구단 팬들도 따라하는 올타임 넘버원 응원가의 주인공이자 한국에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써내려가는 테스 형. 작년엔 아주 귀여운 딸도 태어나 겹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미국에 있었을 당시 코로나로 인해 형제를 잃어 야구를 잠시 그만두기도 했으며 한국에서는 선수 생명에 위협이 될 뻔한 사고를 맞아 큰 수술을 받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의 야구는 계속되는 중이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었다. 고종욱에 대한 재미있는 8가지 사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인해 고종욱을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고종욱 1989년 1월 서울 출생으로 올해 만 34세, 184cm에 83kg의 피지컬 소유자로 굉장히 빠른 발을 가졌다. 고등학생 때 드래프트 지명을 받지 못해 야구를 그만둘까 했지만 한양대에 진학하며 야구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대학에 와서 4할이 넘는 타격 귀신의 면모와 홈플레이트에서 1루까지 3.6초에 끊을 정도의 빠른 주력을 보여주며 결국 2011년 3라운드로 넥센 히어로즈에 지명을 받게 된다. 첫해 스프링 캠프 때부터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 당시 공수주에서 고른 기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지금도 공격과 주루면에서는 괜찮은 편. 지금까지 11시즌 동안 통산 타율은 3할이 넘으며 2019 시즌에는 도루 31개를 기록했을 정도니 말이다. 다만 2020 시즌부터는 도루를 잘 하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풋박이 주전으로 뛰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비는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본헤드 플레이 전력이 다수 있기 때문. 타율이 좋더라도 수비력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었다. 데뷔 첫해 신인치고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아쉬움이 남는 성적을 남겼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데 빠르게 군대를 다녀와 자리를 잡는 게 낫겠다는 당시 넥센의 김시진 감독의 조언에 따라 1년 만에 상무에 입대한다. 2013년 하반기 성공적인 상무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수술과 재활, 오른쪽 어깨 습관성 탈구를 겪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 여파로 2014년은 통으로 날릴 수밖에 없었다. 여담이지만 이때는 서건창이 KBO 역사에 남는 대기록을 작성했던 시기. 2015 시즌을 앞두고 고종욱은 2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건창의 부상으로 인해 고종욱에게 마침내 기회가 온다. 그의 생애 첫 3할 타율과 두 자릿수 홈런, 22개의 도루를 기록하며 팀의 테이블 세터로 자리 잡게 된다. 3시즌 연속 3할 타율, 두 자릿수 도루에 4할 중반이 넘는 장타율 등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팀에 꼭 필요한 존재였다. 2018년 12월 KBO 사상 초유의 삼각 트레이드의 주인공이기도 한 고종욱은 발빠른 왼손 외야수를 원했던 SK 와이번스로 옮기게 된다. 트레이드를 두고 당시 SK 팬들의 평가는 썩 좋지 못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주 매서운 타격감을 보여줬던 부분. 게다가 삼각 트레이드의 상대방인 김동엽과 이지영은 각 팀에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해 트레이드의 최종 승자는 SK 아니었냐는 평가였다. 트레이드 후 활약에 힘입어 생애 첫 올스타에도 뽑혔는데 우사인 볼트 유니폼을 입고 나와 자신의 별명 고볼트를 몸소 실현했다. 2019년 그해 고종욱은 제2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게 된다. 좋았던 감각을 다음 시즌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점점 하향세를 그리더니 팀이 SK에서 SSG로 바뀌고 메이저리그에서 추신수를 영입해오는 바람에 고종욱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렇게 2021년 10월 웨이버 공시로 방출된 뒤 지금의 기아로 합류한다. 그러나 워낙 외야 뎁스가 두터워 주로 대타로만 출전했던 부분. 올 시즌 출발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대타로 기회를 한두 번 봤더니 결승타도 때리고 좋은 활약을 펼치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남자 야구장 바깥에선 어떤 모습일까? 프로야구 구단 유튜브 영상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고종욱은 피규어 매니아다. 야구 관련 피규어가 정말 많다. 자취 경력은 약 8년 정도로 추정되며 굉장한 요리 실력의 소유자다. 집에서 짬뽕과 탕수육을 직접 요리해 동료들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고종욱은 올해 1월에 승무원 출신 여성분과 결혼을 했다. 행복하세요. 신혼여행은 시즌 끝나고 이탈리아 로마로 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데뷔 13년 만에 처음으로 FA 기회를 얻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기아와 1년 재계약한 고종욱. 은퇴 기로에서 기아가 손을 내밀어줬고 기아에 계속 남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리까지 장착한 고볼트. 올해는 그의 플레이를 더 자주 볼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고종욱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이우성에 대한 재미있는 6가지 사실.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인해 이우성을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이우성 1994년 7월 대전 출생으로 올해 만 28세. 대전고를 졸업하고 2013년 2라운드로 두산 베어스에 지명을 받았다. 다부진 체격의 오른손 파워히터라는 점에서 대전고 김동주라 불리던 이우성. 그의 타격에 대해 당시 팀 내 관계자와 코칭 스태프는 잘 친다가 아니라 살벌하게 친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호쾌한 스윙과 파워가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대전고 김동주라는 아름다웠던 기대와는 반대로 이우성은 데뷔 이래 2017년까지 5시즌 동안 1군 무대에 선 건 단 4경기뿐이었다. 그동안 퓨처스 성적이 나빴냐? 또 그건 아닌 게 매년 3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했고 두 자릿수에 근접한 홈런도 때릴 수 있는 선수였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2010년대 중반은 두산 왕조 시절로 이종욱, 민병헌, 김현수, 정수빈, 박건우, 김재환 등 리그 정상급 야수들이 화수분처럼 뿜어져 나와 경쟁 자체가 쉽지 않았다. 그나마 2018 시즌에는 조금씩 출전하며 1군 무대에 적응하나 싶었지만 시즌 중반 NC 다이노스로 트레이드됐다. 이후 이우성은 NC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지만 만 1년도 못 채우고 기아 타이거즈로 또 트레이드된 것이다. 당시 최하위권이었던 기아는 김기태 감독이 사퇴한 뒤 박흥식 감독 대행하에 리빌딩 중이었고 NC는 나성범의 부상과 2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노리고 있었기에 즉시 전력감이 필요했다. 젊은 군필 거포 이우성과 경험 많은 외야수 이명기의 트레이드로 이우성은 지금의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게 된 것. 기아로의 이적 후 그동안 울분을 토해낸다고 해야 할까. 놀랍게도 첫 7경기에서 3개의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기아에서 지금까지 홈런 6개를 기록했는데 그중 절반인 3개가 이적 후 7경기 만에 나온 것이다. 좋은 타격감을 이어가던 이우성. 자신의 장점인 파워를 이제야 살리나 싶었지만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렸다. 이적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오른쪽 종아리에 사고를 맞았는데 그 여파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부상 이후 쳐낸 홈런은 지금까지 단 3개. 거포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졌다. 그마저도 3개 중 2개는 올 시즌에 때려낸 것이다. 2022 시즌을 앞두고 25번으로 번호를 바꿨는데 이는 이범호가 사용하던 등번호다. 비록 대수비나 대타의 경우가 많았지만 좋은 기운을 받았는지 경기 출전 수도 많아지고 성적도 좋아졌다. 대타로 나오더라도 한 번씩 보여주는 게 있었기에 이우성이라면 혹시라는 생각이 종종 들었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시작 전만 해도 이우성의 전망은 밝지 못했다. 기아의 외야 뎁스가 굉장히 두텁다는 평가였고 6월에 전역하는 최원준도 합류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 스프링 캠프 명단에도 들지 못하고 한평에 남아야 했었다. 그러나 시즌 초 예상치 못한 나성범의 부상과 타율 1위였던 기아의 타선이 짜게 식는 바람에 이우성에게도 기회가 왔고 고종욱에 이어 팀 내 외야수 중 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겨울 한평에서 열심히 훈련했던 게 빛을 보기도 했고 적지 않은 기회를 아주 잘 잡았던 이우성. 좋은 타격감과 잠실 경기장을 가뿐하게 넘기는 파워를 가졌음에도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입장이라 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백업 선수들이 오랜만에 경기를 나가도 할 수 있다.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느끼는 바가 있을 듯하다. 올 시즌엔 지난 시즌보다 그라운드에서 더 많이 볼 수 있길 기원하고 또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이다. 지금까지 이우성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박찬호에 대한 재미있는 5가지 사실. 박찬호 1995년 6월 5일 대구 출생으로 만 28세. 2014년 신인 드래프트 2차 5라운드로 기아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이미지 때문인지 아직도 어리게 보는 팬들이 덜어 있지만 어느덧 데뷔 8년 차에 팀 내 중간급 선수가 되었다. 178cm에 72kg의 피지컬인 박찬호는 어려서부터 체구가 작고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루와 수비에서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정확한 자기 객관화 덕분에 현재의 박찬호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 주루에서는 지난 시즌 도루 42개를 기록하며 도루왕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수비에서도 팀 내 주전 유격수로 3년 연속 1100이닝 이상을 소화할 정도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어려운 타구는 잘 잡으면서 정작 쉬운 건 못 잡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비판을 받기도 한다. 어린 기아 팬이 박찬호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쉬운 거 이제 안 놓치겠다며 답을 했을 정도. 박찬호의 커리어 하이였던 지난 시즌 성적을 좀 살펴보면 타율 2할 7푼 1위, 45타점, 42도루, OPS 0.684, WAR 3.02를 기록했다. KBO 전체 유격수들과 비교해보자면 타율 2위, 타점 5위, 도루 1위, WAR 3위 등 상위권이었다. 이 정도 성적이면 역대급 수식어는 붙일 수 없더라도 적어도 못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자신이 말하길 나에겐 커리어 하이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커리어 로우라며 절치부심 더 잘해보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는데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할이 많지 비난을 많이 받는 선수이기도 하다. 올 시즌 박찬호의 시작은 좋았다. 개막 2연전에서 4할 타율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4월 한 달간 타율 1할 8푼 1, 2를 기록하며 바닥모를 깊은 부진에 빠졌었다. 타순도 조정해보고 결장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추측건대 시작 전 손목 부상으로 준비 과정이 순조롭지 못한 여파도 없잖아 있어 보이는 부분. 그러나 지난 5월 기가 막히게 반등에 성공하며 월간 타율 3할 8푼 1, 2를 기록하며 4월에 비해 2배 넘게 끌어올렸다. 4월 1타점에 불과했지만 5월 12타점을 기록. 적재적소에 안타를 때려내며 타격 생산력도 확연히 달라졌다. 반등 비결은 뭘까? 비결은 손목 부상의 회복이었다. 모 인터뷰에서 밝히길 손목이 좋지 못해 스윙을 2번 이상 하기 어려워 공 하나에 끝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고 한다. 본인은 투 스트라이크에서 자신이 노리는 공이 아닐 경우 파울로 걷어내면서 싸우는 스타일인데 통증으로 인해 할 수 없으니 어려움이 많았다고. 손목 통증이 줄어드니 배트 스피드도 올라가고 본인의 플레이를 되찾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호에게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장타율을 높이는 것이다. 올 시즌 목표로 OPS를 늘리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타를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타격 메커니즘의 변경이나 풀스윙을 돌리는 홈런 타자가 되겠다는 건 아니고 자신의 타격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더 늘려 타구를 멀리 보내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 때문에 체중도 매년 차근차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말이지 박찬호의 장타율을 보면 3할 2푼 1, 2로 KBO 전체 구단 유격수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볼넷으로 인한 출루도 많은 게 아니라 단순히 안타만으로는 생산력이 썩 좋지 못한 상황이다. 야구 지표 중 하나인 조정 득점, 창출 능력, 우르크를 살펴보면 박찬호의 경우 93.6으로 평균치 100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키움의 유격수 러셀과 타율은 3리 차이밖에 안 나는데 우르크는 30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5월 한 달간 장타율이 4를 넘었으니 이 기세를 6월에도 이어가게 된다면 올 시즌 커리어 하이 경신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번 겨울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 박찬호의 야구 외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면 모자에 적힌 영문 이니셜은 자신의 아내와 딸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다. 지난해 8월 결혼 3년 만에 얻은 딸이다. 정말 너무 귀엽다. 올해 초 영유아 보호소에 자신의 팬카페와 함께 기부를 할 정도로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 아무래도 본인의 아이가 생기고 나니 어려움에 처한 다른 아이들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가 생긴 듯하다. 게다가 양현종과 함께 팬서비스 또한 훌륭한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드의 제지를 받은 꼬마에게 사인을 해준 훈훈한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작 사인을 받은 꼬마의 유니폼은 안치홍이었지만 말이다. 아무튼 구단에서 인기가 많은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한다. 결국 이 비난은 박찬호 스스로 성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상승세 탔으니까 6월도 펄펄 날아다니길 기원하며 지금까지 박찬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었다. 신범수에 대한 재미있는 7가지 사실. 신범수 1998년 1월 25일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올해 만 25세. 광주 동성고를 졸업하고 2016년 2차 8라운드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했다. 동기로는 최원준, 전상현, 김규성. 군대 포함 프로 데뷔 7년 차 만에 빛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 혹자는 찾았다 우리 포수라며 그간 기아의 처참한 포수 타격 능력에 실망한 팬들에게 신범수의 타격 능력은 신선함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현 시점 평가는 갈리는 중인데 이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해태 타이거즈 출신 외야수 신경호님의 아들이며 아버지께서는 야구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많이 하셨지만 본인이 하고 싶다고 많이 졸라 야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동성중 동성고 시절에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으며 성적도 좋은 편이었지만 3학년 당시 황금사자기에서 16강 탈락.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그해 드래프트 결과는 8라운드 후순위 픽이었다. 사실 대학 진학도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고향팀에서 뽑아주었기에 후순위라도 너무나 기쁘고 좋아 입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신범수는 2018년 입단 3년차 만에 처음으로 1군 무대에 데뷔했지만 타격과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19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다. 다음 해에는 더 많이 출전하고 연타수 홈런도 때려내며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애석하게도 거기까지였다. 이후 상무 입대를 준비했지만 그마저 탈락하며 결국 현역 입대하고 만다. 참고로 군대는 육군 미사일 사령부 병장 만기 전역. 올
올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20경기 타율 1할 8푼 9리 5타점, OPS 0.500, 우르크 41.6을 기록하고 있다. 현 시점 기아 포수 중에 타격 지표로는 단연 1등. 기존 한승택 주요상 기아의 두 포수 체제를 무너뜨리고 주요상 대신 2군에 있던 신범수가 포수 마스크를 쓰게 되었다. 2군 원정 경기 중 콜업 전화를 받고 심장이 매우 뛰었다고 말했는데 과거 인터뷰들을 좀 살펴보니 1군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 편으로 보인다. 오늘 하루 후회 없이 하자가 경기에 임하는 마인드, 그래서 타석에서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 한 개 한 개가 본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데뷔한 지 꽤 되었지만 자리를 제대로 잡은 적이 없기에 그럴만도 하다. 신범수의 간절함을 기아 팬들이 제대로 느낀 경기가 있는데 땅볼을 치고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살아나갔던 경기다. 사실 그 행동은 금지된 행동인데 자기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신범수의 타격은 시원시원하다는 평이다. 비록 안타가 되지 못하더라도 타구의 질이 좋다는 평가다. 무기력하게 물러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윙은 해보고 내려가는 듯한 모습. 그래서 김종국 감독도 계속 기용하는 중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다. 올 시즌도 2군에 있을 때 타격이 좋지 못해 매일 타격 훈련에 전념했는데 그랬던 것이 자신감도 생기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때문인지 수비 능력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존 두 포수보다 나은 타격 능력을 보여주며 5월 마지막 경기에서 데뷔 첫 3안타를 장렬. 한때 타율이 2할 오픈을 넘어서며 우리도 2할 오픈 치는 포수가 있냐며 기아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2할대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지난 SSG와 두산전에서는 포일과 태그 문제로 아쉬운 수비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것이 팀의 석패로 이어졌기에 더욱 뼈아팠던 부분. 한승택의 수비와 신범수의 타격을 합치고 싶다던 야구 커뮤니티의 모 팬의 말처럼 신범수의 약한 수비가 걸림돌이긴 하다. 이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은 부분. 1군 무대 경력이 많지 않으니 경험치 더 먹여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앞서 과거 인터뷰에서 밝혔듯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국 신범수 본인이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고 15일 경기에서 자신의 시즌 첫 홈런이자 팀 내 포수 첫 홈런을 때려냈다. 더가웃에 들어가서 코치들과 얼싸안는 모습이 뭐랄까 드디어 됐다라는 느낌이었는데 한편으론 찡했던 부분. 더 이상 적은 나이도 아니고 물러설 것도 없다. 기회 줄 때 꼭 증명해서 든든한 안방마님이 되길 바라본다. 지금까지 신범수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나성범에 대한 재미있는 6가지 사실. 나성범 1989년 10월 3일 광주광역시 출생. 광주지능고를 졸업하고 연세대에 진학. 전도 유망한 좌완 파이어볼러로 활약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 직후 LG에 지명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 진학에 강한 의지가 있었고 이후 대학 최고 좌완으로 성장. 2012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로 NC에 지명을 받게 되었다. 저학년은 출전 기회조차 얻기 힘든 정기 연고전 혹은 고연전에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선발로 등판해 3년 연속 9이닝 완투를 했으며 4학년엔 선발 투수가 무너진 2회 위기 상황에 올라와 7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활약했다. 숙명의 라이벌인 고려대학교의 학보에 나성범에 무너졌다라는 헤드라인이 뽑힐 정도로 그의 명성은 자자했었다. 이런 나성범이 2라운드 지명인 게 의아할 수 있지만 과거 드래프트 지명을 받은 바 있기에 1라운드에 뽑힐 수 없는 규정 때문. 투수로 입단한 나성범은 당시 김경문 감독의 설득에 타자로 전향하게 된다. 투수보다 타자가 더 많은 경기에 나설 수 있고 신생팀이었던 NC에게는 프랜차이즈 스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깨도 강하고 타자 경험이 있었던 게 전향에 한몫했을 것. 그렇게 타자 전향 3년, 1군 무대 2년 만에 3할 30홈런 100타점을 기록. 그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문제까지 해결하였고 데뷔 첫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며 타자 전향에 대성공한다. 투수로 계속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지만 지금의 타자 나성범의 모습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부분. NC 다이노스에서 9시즌간 활약하였고 통산 1081경기, 타율 3할 1푼 1리, 212홈런, 830타점, 94도루, OPS 0.916을 기록. 리그 최정상급 외야수로 자리매김한 나성범은 기아 타이거즈와 6년 150억 역대 FA 최고액 타이를 기록하며 고향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KBO 프로 선수들 중에서 피지컬이 가장 좋은 선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수다. 공식 프로필상 183cm의 100kg의 거구가 데뷔 후 6시즌 동안 88개의 도루를 기록할 정도로 발도 굉장히 빠른 편. 그러나 애석하게도 2019년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을 겪은 뒤 도루는 예전만큼 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생활 처음으로 겪는 시즌 아웃이
것이라 큰 충격에 우울증까지 올 뻔했다고 했는데 가족의 힘으로 이를 이겨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나성범은 리그에서 손꼽히는 금광불개인데 큰 부상으로 2019 시즌을 통째로 반납한 것을 제외하면 144경기 풀타임을 5시즌을 소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시즌 개막 직전 종아리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60여 경기를 출전하지 못했는데 시즌아웃을 제외하곤 이는 나성범에게 데뷔 이후 가장 오랜 기간 부상이었다. 이번 WBC에서 훈련 도중 근육통이 있었지만 풀고 뛰다 보니 괜찮아져서 아무렇지 않구나 싶었는데 그게 화근이 되었던 부분. 체코전에서 유격수 땅볼을 치고 첫 스타트를 끊을 때 무리가 갔는지 통증이 크게 느껴졌다고 한다. 특히 종아리는 햄스트링과 같이 한번 다치면 부상당하기 쉬운 부위로 알려져 있는데 때문에 현재 부상에서 갓 복귀한 나성범도 타석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고 종아리에 더 신경 쓰인다고 모 인터뷰에서 언급했을 정도로 조심하는 중이다. 부상을 털고 팀에 복귀한 나성범은 타율 4할 6리 3홈런 7타점 OPS 1.222를 기록. 팀의 중심 타석 역할을 수행하며 역시는 역시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여담이지만 부상 기간이 비슷했던 김도영과 같이 재활의 성지 일본 요코하마 이지마 재활원에서 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가고 운동도 하고 막 다 했다고 한다. 김도영은 나성범에게 주력을, 나성범은 김도영에게 웨이트 방법을 전수해 주었다고 하니 서로 의지하며 기나긴 재활의 시간을 보낸 것이다. 3번의 골든글러브를 받은 나성범이지만 타점왕, 홈런왕 등 타이틀 홀더는 따내지 못했다. 2등, 3등은 많이 해봤는데 1등은 못해본 것 때문에 타이틀을 거머쥐는 게 올해의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지만 크레이지 모드로 몰아치기를 한다면 모를까 부상으로 인해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은 부분. 그러나 타이틀을 좀 못 따면 어떠하겠는가. 아무쪼록 더 늦지 않게 돌아와줘서 기아 팬들에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처럼 팀 성적이 좋지 못해 분위기 흉흉할 때 그동안 못 보여줬던 거 보여주기만 한다면 만사형통 아닐까. 지금까지 기아 타이거즈 나성범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었다. 김태군에 대한 재미있는 8가지 사실. 김태군 1989년 12월 30일 부산 광역시 출생으로 만 33세 182cm에 92kg의 피지컬 소유자로 부산고를 졸업하고 200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3라운드로 LG 트윈스에 지명을 받았다. 여담이지만 LG 2차 4라운드는 지능고 투수 나성범 야구선수였던 삼촌의 영향을 받아 운동을 시작했으며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진 투수로 활약했으나 당시 은사님은 애초에 포수로 키울 생각이었다며 포수로 전향하였다. 프로생활 15년차 베테랑 포수이며 LG 트윈스, NC 다이노스,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지금은 기아 타이거즈에서 새 출발하게 되었다. 김태군은 어려서부터 포수가 갖춰야 할 성격, 성품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당시 LG의 베테랑 포수였던 김정민 현 한화 코치가 밝힌 일화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절 투수가 연속 3번 포수가 도저히 잡기 어려운 공을 던졌는데 누가 봐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화를 냈다면 투수가 더 위축됐겠지만 엉덩이 2번 정도 쳐주고 씩 웃은 뒤 마스크를 썼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투수를 편하게 해주었다고. 고졸 신인 포수 김태군의 프로 시작은 좋았다고 할 수 있다. 2년차부터 1군 무대에서 적지 않은 기회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세가 꺾이고 대부분 선수가 통과하는 팀 내 체력 테스트에서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점점 입지가 좁아지게 된다. 게다가 타격도 신통치 않았는데 아무리 수비가 중요한 포지션이라지만 5시즌간 단 하나의 홈런을 때려내지 못했고 장타율도 3할을 넘지 못했다. 포스트 조인성이라 불리던 김태군은 그렇게 시즌이 끝난 뒤 20인 보호 명단에 들지 못하고 5시즌 만에 신생팀 NC 다이노스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본인이 회상하길 생각보다 빨랐던 1군 경험이 자신을 안주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독이 된 것 같다고. NC에서의 생활은 김태군 프로야구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데 풀타임 주전 안방마님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5 시즌에는 포수로서 144 전경기 출장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으며 2017년도에는 양의지와 함께 WBC 국대 포수로 출전. 2017 시즌을 끝으로 29살이라는 꽤 늦은 나이에 경찰청 야구단에 입단해 병역 문제를 해결하였다. 입대 동기는 김호령. 공개된 훈련소 사진을 보면 군 간부로 착각할 만한 비주얼을 보여주며 본의 아니게 네티즌들에게 재미를 주었다. 김태군은 KBO 대표 개그캐 박성민을 위협하는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한데 NC 구단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프로필 촬영을 하고 있던 중 다들 멋있게만 하려고 한다며 다소 망가진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군대에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복귀를 꿈꿨지만 창단 사상 처음으로 꼴등을 기록한 NC는 김태군이 군대에 입대하자 리그 최고의 포수 양의지를 FA로 영입하게 된다. 게다가 미국 AAA에서 포수를 봤던 외인 타자 베탄코트까지 NC의 개국 공신이자 주전 포수였던 김태군의 입지가 예전만 못하게 되었다. 김태군 정도면 어느 팀에 가서든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포수인데 백업으로 있기엔 선수 본인으로선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상황. 결국 2022 시즌을 앞두고 삼성으로 트레이드된다. 그러나 삼성에서도 강민호라는 주전 포수가 있었기에 백업에 그쳤지만 타율 2할 9푼 8리 2홈런 25타점 OPS 0.738을 기록하며 슈퍼 백업 역할을 톡톡히 수행, 태군마마라는 별명을 얻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특유의 호쾌한 성격과 부침성으로 팀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1년 반 만에 트레이드로 다시 팀을 옮기게 됐다. 포수가 약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약점을 단숨에 메우며 팀 합류 5경기 12타수 5안타 4타점을 기록했다. 이 기간 팀의 연승은 덤. 베테랑 포수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 기아의 투수들도 안정감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다. 특히 요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정혜영에게 먼저 다가가겠다고 선언했는데 자신감 잃은 소심한 모습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김태군 개인적으로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란색이 상징인 삼성 시절에도 빨간 양말을 신었을 정도라고 하는데 땀이 얼굴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빨간색 헤어밴드 또한 눈에 띄는 모습이다. 자신의 첫째 아이가 붉은 원숭이띠라서 그때부터 빨간색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기아의 팀 컬러와 찰떡인 부분. 올해가 끝나면 생애 2번째 FA가 기다리고 있는데 올 시즌 잘 마무리해서 FA 대박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지금까지 김태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었다. 김도영에 대한 재미있는 6가지 사실. 그런 날 있잖아. 물 들어올 때 노 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날. 김도영 2003년 10월 2일 광주광역시 출생. 2022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하게 된다. 그 당시 광주팜에는 지금의 한화 문동주와 김도영 두 초고교급 선수가 경쟁하고 있었던 상황. 현장에 있었던 당시 조기현 단장은 왜 하필 같은 나이로 태어났냐며 아쉬움을 표할 정도로 누굴 뽑아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졌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김도영이 기아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는데 시속 150km를 던지는 투수는 가까운 시간 내 나올 수 있지만 김도영은 다시 나오기 힘든 유격수라고 생각해 지명을 하게 되었다고.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냐면 우타자임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1루까지 3초대에 끊는 스피드와 고등학교 내내 어마어마한 타격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빠른 백스피드와 강한 코어 회전, 손목을 이용하는 감각이 남달라 장타력에도 잠재력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데뷔 전부터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시범 경기에서도 4할의 타율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정규 시즌부터는 개막 17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며 굉장한 온도차를 보여주었다. 데뷔 초 때 103경기에 출전, 3루수로 407이닝, 고교 시절 주 포지션인 유격수로 160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했으며 타율 2할 3푼 7리, 3홈런 19타점, OPS 0.674를 기록했다. 실책은 13개로 팀 내에서 2위였으며 그중 11개는 3루수를 보면서 기록한 실책. 시즌 초 오랜 기간 안타가 터지지 않아 혼자서 배팅 훈련도 해보고 타격 폼도 바꿔봤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다 헛수고였다고 한다. 보여줘야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한결 내려놓다 보니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아졌다고 모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시즌이라 할 수 있지만 김도영에겐 갈수록 적응하고 얻은 것도 많은 시즌이었던 것. 겨울 내내 2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던 김도영은 개막 2경기에서 8타수 4안타를 기록하며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지만 주루 중 불운의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더 이상 경기에 뛰기 어려워졌다. 부상명은 왼쪽 새끼발가락 중족골 골절. 팀 전력 구성에 중요한 선수라 구단 차원에서도 빠른 부상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데 부상 중이던 나성범과 함께 재활의 시기를 보냈다. 재활의 성지 일본 요코하마 이지마 재활원에서 같이 생활했으며 구단 유튜브 채널에서 밝힌 바로 입소 3일 만에 목발을 떼기 시작했다고 한다. 효과는 있었는 듯. 재활의 시간을 같이 보낸 나성범이 김도영에게 자신의 웨이트 루틴을 전수했는데 부상에서 복귀한 김도영의 타구질이 눈에 띄게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다. 기록상으로도 기아 타이거즈 내야수 기준 김도영의 장타율은 5할 2푼 1리인데 내야수들 중에서 압도적인 수치. 물론 다른 선수에 비해 표본이 적지만 유의미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지난 SSG전에서 멀티 홈런을 포함 6타수 4안타를 때려냈는데 둘 다 비거리 125m 이상 대형 홈런일 정도로 힘이 좋았다. 도입부에서 언급했듯 그런 날이라는 밈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팀 동료 이의리의 패러디를 시작으로 KBO 전 구단의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꽤나 임팩트가 있어 유명세를 타 인터뷰도 진행했는데 야구 외보다는 야구로 유명해지고 싶다고 답한 바 있다. 확실히 어린 나이라 그런지 소년 감성을 지니고 있는 편. 구단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런 날 티셔츠를 공식 굿즈로 판매하기도 했다. 초상권료를 받게 될 텐데 그 금액은 수해복구에 다 기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관심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밝힌 것처럼 확실히 슈스 기질이 있는 선수. 포털 사이트에 김도영을 치면 다른 사람이 나왔지만 이젠 가장 첫 번째로 뜨는 부분이다. 그만큼 기아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수라는 뜻인데 더 이상 아프지만 않으면 될 것 같다. 어디까지 성장해버릴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 지금까지 김도영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었다. 한준수에 대한 재미있는 7가지 사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인해 한준수를 알아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부분. 한준수 1999년 2월 13일 광주 광역시 출생, 184cm에 95kg의 피지컬 소유자로 서석초, 동성중, 동성고를 졸업하고 2018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기아에 입단한다. 당시 입단 소감에서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게 돼 기쁘다고 밝혔는데 아버지도 광주일고 선수 생활을 했었다고. 타석에서는 좌타석에 들어서지만 수비할 때는 오른손을 쓰는 우투 좌타로 매력적인 포수다. 키움의 이정우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함께 지역 초등학교 야구부 대회에서 우승을 합작한 경험도 있다.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 피지컬이 또래와 다르다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 어려서부터 치기만 하면 멀리 나갔던 거포용 선수였던 한준수. 학창시절 별다른 포지션 변화 없이 포수로 오랜 시간 성장해왔으며 당시 포수 출신 기아 스카우트가 평가하길 혜태 장채근 스타일이라며 극찬했다. 데뷔 2년 차인 2019년 1군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7경기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2020 시즌을 끝으로 상무에 지원하여 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애석하게도 합격하지 못하고 결국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하고 만다. 근무지는 최전방 강원도 고성 22사단 수색대. 참고로 자원에서 간 건 그건 아니라고 한다. 부대에서 야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휴가를 나와서 야구 훈련을 하며 감각을 유지해 나갔다고. 뿐만 아니라 체중도 25kg 이상 줄여 지난해 12월 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보다 슬림한 모습으로 전역하였다. 살이 확 빠지니 야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물도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인 부분. 육성 선수로 새 출발을 하게 된 한준수는 올 시즌 퓨처스에서 55경기에 나서 타율 3할 9리 2홈런 22타점 OPS 0.784를 기록했다. 현재 기아 타이거즈 2군에 있는 포수들 중에 가장 뛰어난 타격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6월 25일 정식 선수로 등록되고 1군 콜업되었다. 현역 군복무라는 2년간 공백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적응하는 걸 보니 매서운 감각의 소유자라 할 만하다. 장점으로는 타격에서 컨택이 좋다는 것이다. 방망이가 좋은 편. 본인도 인터뷰마다 타격이 장점이라며 어필하기도 했었던 부분이다. 게다가 포수 출신 김태형 전 감독이 해설을 하면서 주전도 가능한 기본기가 잘 잡혀있는 선수라며 경기 내내 입이 마르도록 극찬을 한 것은 덤이다. 지난 7월 5일 SSG전에서 트레이드로 합류하는 김태군 대신 첫 선발 출장하여 5타수 3안타 1홈런 3타점을 기록하며 인생 경기를 펼친 바 있다. 포수라면 타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중요한데 수비력도 이름처럼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연장 10회 동점 상황 무사 1루 주자를 견제사로 잡아내며 한화 더그아웃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었는데 당시 상황을 회상하길 상대가 번트를 안 할 시 무조건 1루에 던진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미리미리 준비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케이스. 뿐만 아니라 아직 표본이 부족하긴 해도 폭투, 포위를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야구 외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면 유튜브에 곽경영을 닮았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설득이 되는 부분. 이에 대해 선수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니 곽경영을 닮았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들었다는 반응이었다. 본인이 말하길 닮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진행시켜도 혹시 가능한지 조심스레 여쭤봤지만 그건 좀 알겠습니다. 네.
그건 어렵다는 반응. 올 시즌 초 한승택 주요상 두 포수 체제가 무너지고 신범수의 등장, 김태군의 영입 등등 기아 안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한준수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던 부분, 2군에서 묵묵히 자신을 갈고 닦은 결과 조금씩 빛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하반기 목표로 열심히 시합 나가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힌 한준수, 김태군 뒤에서 많이 배우면서 어떻게든 팀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인드라고. 지금까지 한준수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 최영우에 대한 재미있는 6가지 사실. 최형우 1983년 12월 16일 전주 출생으로 올해 만 39세, SSG 추신수, 삼성 오승환, SSG 김강민에 이어 KBO 리그에서 4번째로 나이가 많은 선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으나 중학교 이후엔 야구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고 한다. 프로에 가겠다는 생각도 못했고 대학교에 갈 생각이었다고.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프로에 가기로 마음먹었던 최형우. 2002년 신인 드래프트 2차 6라운드로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했으며 당시 그의 포지션은 외야수가 아닌 포수였다. 타격 실력은 차치하고서라도 포수로서 수비, 특히 송구가 되지 않아 입단 4년 만에 방출의 수모를 겪었다. 훗날 밝힌 바로는 수비 입스가 왔기 때문이라고. 이대로 야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최영우는 상무 입단을 준비했지만 실기 테스트 당시 방출 선수는 빠지라는 말에 입단이 좌절된다. 같은 시기 경찰청 야구단이 창단되었고 방출 선수 중 기량이 좋은 선수를 뽑고 있었던지라 최영우가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때 포지션도 포수에서 외야수로 전향하게 된다. 입단까지 2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고향에 내려가니 돈이 없어 한 달간 막노동까지 할 정도였는데 그때의 기억이 도끼를 품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경찰청 1년 차에는 타격과 홈런 1위, 2년 차에는 타격, 홈런, 타점 등 7관왕을 차지하며 부활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전역 후 많은 팀에서 입단 제안이 왔지만 자신을 방출한 팀인 삼성에 다시 입단하게 된다. 지금의 모습과는 반대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선수. 삼성에 복귀한 직후 팀의 중심 타선으로 활약한 최영우는 19홈런에 71타점으로 팀 내 1위를 기록. 중고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충족하여 리그 신인왕을 차지하게 된다. 당시 나이 26살 최고령 신인왕의 탄생이었다. 올해로 데뷔 22년차 리빙 레전드 최영우의 기록을 살펴보자면 통산 2055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3할 1푼 1위, 372홈런, 1539타점, OPS 0.934를 기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자면 체감이 확 될 텐데 8697타석으로 KBO 역대 5위, 7421타수 2위, 2312안타로 4위, 2루타 485개로 1위, 3947루타로 2위, 1539타점으로 1위, 1072개의 볼넷으로 4위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기록은 타점이라고. 08시즌 19개의 홈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시즌 연속 2자릿수 홈런을 기록하고 있으며 14, 15, 16시즌에는 3시즌 연속 30홈런 100타점 고지에 오르며 리그 톱 타자로 활약했다. 골든글러브 수상은 외야수로 5번, 지명타자로 1번, 총 6번 받은 바 있다. 34살이라는 나이에 생애 첫 FA 자격을 얻은 최영우는 리그 최초로 몸값 100억 시대를 연 장본인이기도 하다. 당시 FA 선수들의 몸값 인플레로 인해 오버페이 논란이 있었지만 기아 이적 직후 타율 3할 4푼 1위, 26홈런, 120타점, OPS 1.026을 기록하며 통합 우승에 이바지한다. FA 4년 동안 WAR은 23.69로 모범 중에 모범 FA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후 오버페이 논란은 쏙 들어가 버린 부분. 2020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다시 얻어 기아와 3년 총액 47억 원에 계약했으며 올 시즌이 끝나면 만료된다. 구단 측에서는 시즌이 끝나면 최영우와 BFA 단연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상태라 지켜봐야 할 듯하다. 올해 생일이 지나면 최영우는 만 40세가 된다. 당장 은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이라 팬들은 늙지 말라는 표현 대신 최영우 낡지 말라며 샤라웃하는 중이다. 재미있는 점은 지난 9일 LG전에서 대타 말로 홈런을 때린 다음 날에도 말로 찬스가 찾아왔는데 담장 바로 앞에서 타구가 뻗어나가지 못하며 너무나 아깝게 홈런이 안 됐던 것. 기아 야구 팬들은 그새 하루 만에 더 낡았다, 한 달만 더 젊었어도, 아니 1이닝만 젊었어도라며 진심과 드립을 섞은 이야기를 하며 최영우에 대한 애정을 보내고 있다. 최영우는 올해 2월 캠프에서 올해 은퇴하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실력이 되고 팀
팀이 원한다면 45살까지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21시즌 안과 질환과 허벅지 부상으로 커리어 로우를 기록했고 22시즌에도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한 최영우는 그때 나이가 들었음에 대해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올 시즌 다시금 부활에 성공하며 팀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시즌이 끝난 뒤 만 40세의 나이로 단연 계약에 성공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 혹시 모른다. 최영우의 퍼포먼스라면 45살까지 선수 생활할 수 있을지도. 지금까지 최영우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었다.